이건 민주주의의 교과서가 새로 쓰여지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순간 CNN 스튜디오 안은 전 세계로부터 쏟아지는 칭찬을 온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은 CNN이 있는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향하는 칭찬이라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BBC, FOX, NHK, 알자지라, 유럽의 수많은 채널들도 이 모습을 보고 한국으로 특파원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이곳 서울에 특파원으로 파견된 이후 한국에 관한 취재를 이어가던 미국의 한 기자가 작년 비상계엄이 터진 이후 이 엄청난 사건들의 한복판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스스로 역사를 지켜내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관한 취재를 담은 뉴스 보도를 CNN에 전달했는데요. 330분에 드러난 한국의 단결력에 대한 특집 보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는 지금 대한민국을 경이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그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전하려 합니다. 대한민국, 어떻게 이 나라는 혼돈 속에서도 단결을 이루었을까요? 지금 바로 비디오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잠깐 1초밖에 안 걸리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비디오가 잘 돌아간대요. 좋아요는 무료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CNN 서울지국에서 특파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마크 존슨입니다. 부임한 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한국이라는 나라를 여러 각도에서 취재하며 살아왔지만 지난 겨울의 그날 밤만큼은 제 생에 어떤 사건보다도 깊게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그날은 2024년 12월 3일 밤이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막 넘긴 참이었죠. 평소와 다름없이 서울 도심의 야경은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함은 순식간에 깨졌습니다. 휴대폰 알람이 요란하게 울렸고 화면에는 믿기 어려운 속보가 떠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전국 비상계엄 선포. 저도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속보들은 오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CNN 본사에서도 즉각 연락이 왔고 저 역시 긴급 속보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서울의 거리 곳곳에는 군 병력이 배치되기 시작했고 중무장한 병사들이 도로와 교차로 그리고 국회로 향하는 길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은 저조차도 몇 차례 화면으로만 봤던 이른바 계엄 상황 그대로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한 세대 전인 1980년대를 끝으로 이런 모습을 역사 속에 묻어두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서 현실로 다시 펼쳐지고 있었죠. 서울 도심뿐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에선 병력 이동이 이뤄졌습니다. 제가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철책선, 최전방 GOP와 DMZ에서도 비상경계가 발령되었고 북한 역시 남측 움직임에 긴장을 높이며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했다는 첩보가 돌고 있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한국 사회가 패닉에 빠질 것이라 예상했지만 오히려 시민들의 반응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SNS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행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시민들은 국회 앞으로 하나둘 모여들었고 이내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누구의 지시도 아닌 스스로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다. 군대가 아닌 국민이 나라를 지킨다. 이런 구호들이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군병력 앞에서도 시민들은 질서를 지키며 차분히 앉아 있었고 현장의 긴장감 속에도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군 간부와 병사들은 시민들에게 조용히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희는 국민을 향해 총을 들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는 저를 깊이 울렸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계엄령이 선포될 때마다 종종 비극으로 번져가는 장면들을 수없이 지켜봐온 저로서는 이곳에서 마주한 이 평온한 대치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곧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국회는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자정을 넘겨 긴급 본회의를 열었고 첨예한 논의 끝에 새벽 4시 30분경 계엄 무효 결의안이 전격적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대통령실은 계엄령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계엄령은 선포된 지 불과 330분 만에 공식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국회 앞에서 생중계를 하며 본사로 이런 멘트를 보냈습니다. 서울은 단 한 발의 총성도 울리지 않고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이곳은 지금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독특한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새벽 이후 제 시선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정치적 혼란 속에 놓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군은 스스로를 절제했고
시민들은 스스로의 책임을 자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중심에서 이들의 모습과 정신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군 내부 취재를 위해 육군 제6사단을 찾았습니다. 이 부대는 최전방 GOP를 맡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박진호 중령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박 중령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계엄령이 내려졌을 때도 우리 부대는 철책선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명령보다 먼저 지켜야 하는 것은 국가 안보였으니까요. 우리 병사들 누구도 국민을 적으로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 말은 제가 취재를 시작한 이래 한국에서 가장 가슴 깊이 새겨진 한마디였습니다. 이곳 대한민국에서는 결국 군도, 국민도, 그리고 정치마저도 스스로 감시하며 민주주의라는 뼈대를 지켜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박진호 중령의 안내를 받아 GOP 경계초소로 향했습니다. 철책선으로 가는 길은 얼어붙은 겨울 바람 속에 숨이 얼어붙을 정도로 매서웠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몸속까지 스며들어왔고 발밑에 밟히는 눈은 바삭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중령은 말이 없었고 저도 묵묵히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철책선 초소에 도착했을 때 교대 근무 중이던 병사들이 조용히 경계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군복 위로는 두툼한 방한복과 방탄복이 겹겹이 입혀져 있었고 손에는 두꺼운 장갑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끝은 추위에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고요한 하늘 아래 저 멀리 보이는 북쪽 언덕까지 뚜렷하게 펼쳐졌습니다. 긴장감은 공기마저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병사들은 한 손에 망원경을 들고 또 한 손으로 통신기를 움켜쥔 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둘러보던 중 초소 한켠에서 경계를 서고 있던 젊은 병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름표에는 김도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병, 김도연. 20살 남짓되어 보이는 앳된 얼굴에 눈빛은 어린 티를 채 벗지 못한 청년이었지만 그 눈 안에는 쉽게 흉내낼 수 없는 단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귀 밑까지 뒤덮은 방한 마스크 위로 그의 눈만이 새파란 하늘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렇게 긴장된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습니까? 처음엔 저를 빤히 바라보던 김이병은 잠시 눈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미소에는 어른스러운 체념과 어린 청춘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두렵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오히려 우렁차고 쾌활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밤에 경계 설 때마다 북쪽이 뭔가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버텨야 부모님도 친구들도 고향에서 편히 잘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저는 한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아직 대학 캠퍼스의 낭만도 즐기지 못한 나이에 이 청년은 한겨울 철책선 위에서 묵묵히 나라를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그 책임감의 무게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바로 옆 다른 초소에서는 또 다른 병사들이 복무 중이었습니다. 한 병사는 장시간 경계 근무에 대비해 군용 핫팩을 방한복에 넣은 채로 눈길을 뚫고 보초를 서고 있었고 또 다른 병사는 추위에 지친 동료의 방한 마스크를 살펴주며 힘내라고 어깨를 다독여주고 있었습니다. 경계선 위에는 인간적 교감과 전우애가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중령은 이 장면을 잠시 지켜본 뒤 낮게 말했습니다. 이 친구들 대부분이 20살을 겨우 넘겼습니다. 어떤 장병은 19살짜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어떤 날이든 저 친구들은 단 하루도 철책을 비우지 않습니다. 중령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경사들에 대한 진한 자부심과 애틋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초소에서 근무하던 황석한 병장은 제 시선을 의식했는지 작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부모님께선 매일 뉴스를 보면서 걱정하십니다. 저한테 연락하실 때마다 괜찮냐, 무섭지 않냐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께 제가 나라의 경계를 책임지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나라를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저희는 꿋꿋이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그의 마지막 한마디가 제 가슴을 다시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직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할 청춘들이 스스로 그 보호막이 되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체제를 결국 떠받치고 있는 것은 정치도 시스템도 아닌 바로 이런 평범한 청년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초소를 떠나며 꽁꽁 언 손을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박중령은 제게 따뜻하게 데워진 핫팩을 건네었습니다. 그것을 만지는 순간 제 가슴속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지금도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엄의 밤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은 또 다른 시험대 앞에 서 있습니다. 탄핵을 준비하는 국민들은 다시 한번 성숙한 선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역사적 순간들을 끝까지 기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계엄령이 철회된 이후에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정치권은 매일같이 격렬한 공방을 주고받고 있었고 거리에는 찬반 집회가 번갈아 열렸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울에 머물며 가장 뼈저리게 실감한 건 정치가 아무리 흔들려도 국가안보라는 최전선은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무렵 북한은 남측의 혼란을 호기로 삼아 도발을 연이어 감행했습니다. 며칠 간격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포병 사격 훈련과 도발적 군사 영상을 공개하며 심리전을 벌였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겉으로는 담담해 보였지만 밤이면 재난안전문자를 켜놓고 잠드는 것이 어느새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엔 국방부의 특별 허가를 얻어 서울 외곽의 공군 방공통제센터를 직접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심장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곳 방공통제센터에서 마치 생명의 혈관을 들여다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수십 개의 거대한 스크린이 대한민국 영공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비행체와 물체들을 실시간으로 표시하고 있었고 형형색색의 선들이 바둑판처럼 그려진 좌표 위를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하 깊숙한 이 방에는 해가 뜨고 지는 감각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낮과 밤의 경계가 무의미했습니다. 오직 실시간 상황만이 전부였고 여기서 근무하는 이들에게는 하루 24시간 모두가 경계의 연속이었습니다. 24살의 김성훈 하사 역시 이 공간 안에서 수개월째 근무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방에선 시간 감각이 사라집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교대 끝나고 밖에 나가야 해가 떴는지 저녁이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매 교대 들어올 땐 심호흡 한번 크게 하고 들어옵니다. 오늘도 실수 없이 끝내려고 합니다. 그 말 뒤로 그의 손이 다시 키보드 위를 바쁘게 오갔습니다. 속도는 빠르지만 절대 허둥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이미 수백 번, 수천 번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며 체화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던 김 하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미사일이 날아올 때보다 더 무서운 건 우리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는 순간입니다. 혹시라도 추적 누락이 발생하면 그건 막을 수도 없으니까 항상 시스템 정비를 합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선 결국 시스템이 원활히 운용되도록 하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옆자리에서 함께 근무 중인 조재민 중사도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조 중사는 김 하사보다 조금 연장자인 27살. 이미 이곳에서 3년 가까이 근무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예전엔 솔직히 이 일에 긴장도 많이 했는데 이젠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가족들 생각이 날 때면 가끔 울컥합니다. 부모님은 뉴스 볼 때마다 미사일 쏜다더라 하시며 걱정하실 때마다 지켜야겠다는 마음의 감정이 요동칩니다. 저희는 늘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가족들은 매번 처음 겪는 전쟁 같은 공포지 않겠습니까? 조 중사의 목소리가 잠시 떨리는 듯했습니다. 그러다 곧 자세를 다시 바로잡고 스크린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손등엔 두터운 경계근무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반복된 장시간 컴퓨터 조작으로 손목에 보호대를 감고 있었고 목덜미엔 만성 긴장성 통증을 완화시키려 붙인 파스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저 먼 북쪽이 긴장감을 증폭시킬수록 이들의 손끝은 점점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센터 반대편 한쪽엔 커다란 지휘 모니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재민 소령이 거기 앞에 서서 전체 상황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깊은 피로가 깃들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오늘은 벌써 세 번째 추적입니다. 소령이 말했습니다. 북측은 우리가 내부 정치로 시끄러운 틈을 이렇게 이용하려 듭니다. 그러나 이곳 방공센터만큼은 절대 빈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저희 임무는 간단합니다. 국민들이 뉴스에 나오기 전에 이미 위험을 사전에 끝내는 겁니다. 저는 방금 그의 말을 메모하며
마음속으로 반복했습니다. 국민들이 미처 인지하기도 전에 이미 막아내는 이들의 싸움.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순간 내부 경고등이 다시 켜졌습니다. 서해 북단 공격, 발사체 낙탄 확인, 추적 종료, 차분한 목소리로 상황 종료가 선포되었고 장병들은 잠시 짧은 숨을 고르며 다음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스크린 한켠에는 여전히 수많은 민간 항공기와 상용 드론의 궤적들이 바삐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신호를 동시에 구분하며 위험 신호를 거르는 작업. 이 모든 걸 20대 청년들이 매일같이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 하사가 모니터를 응시한 채 말했습니다. 사실 북측이 언제 어떤 도발을 할지 저희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이걸 내려놓으면 서울을 비롯해서 국토 전체가 위험해진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말 끝에 조 중사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루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의 뒤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제 가슴은 알 수 없는 울컥함으로 꽉 조여왔습니다. 어쩌면 한국의 국민 대부분은 이 지하 벙커에서 누가 어떻게 나라를 지키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알기에 대한민국은 오늘도 지켜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계엄령의 밤이 지나가고 반공의 새벽을 견뎌낸 대한민국은 어느새 또 다른 중대한 갈림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지나며 조기 대선이 확정되었고 정치권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면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울을 누비며 느낀 건 의외의 조용함이었습니다. 정치권은 시끄럽지만 국민은 담담했습니다. 마치 큰 폭풍을 이미 한번 지나왔기에 이젠 웬만한 흔들림쯤은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성숙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유세 차량들이 마이크를 울리며 후보자들의 구호를 외치고 있었지만 인파 사이를 지나는 시민들의 표정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점심시간을 맞아 모인 직장인들의 대화는 오히려 현실적이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제대로 뽑아야 해. 맞아. 정치인들 말만 믿지 말고 공약 꼼꼼히 비교해야지. 두 중년 여성은 손에 커피를 든 채 그렇게 담담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가벼운 수다처럼 들렸지만 그 안엔 책임감이 단단히 스며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계엄령 철회라는 초유의 사태를 조용히 이겨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제 옆자리에서는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와 손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자는 스마트폰으로 후보자들의 공약 비교표를 보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땐 투표도 마음대로 못했단다. 지역마다 색깔 논쟁이 빈번하고 군부 독재 시대도 있었어. 이렇게 비교하고 고민하면서 찍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아야 해. 네 할아버지, 저도 이제 어엿한 성인이니까 할아버지랑 같이 손잡고 투표하러 갈게요. 손자의 눈빛에는 어린 나이답지 않은 의젓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장면이야말로 대한민국이 한 단계 성장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을지로 골목의 오래된 삼겹살집에 들렀습니다. 좁은 공간 안엔 인근 공장 노동자들이 퇴근 후 간단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역시 선거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사장님은 이번에 누구 뽑을 생각이세요? 글쎄, 지금은 누구 하나 쉽게 믿기 어렵긴 하지. 그래도 누가 됐든 나라 망하지 않게끔 우리가 제대로 뽑아야지. 그 목소리에는 원망도 체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는 냉철한 삶의 지혜가 묻어났습니다. 대학교 캠퍼스에서는 청년들이 모여 직접 제작한 공약 분석표를 들고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문장 한 문장을 조목조목 검토하며 팩트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정치학과 3학년인 김하늘 씨는 제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계엄령 사태 이후 우리 세대는 정치라는 게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걸 직접 배웠어요. 이제는 비난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공부해서 뭘 선택하는지 알고 찍으려고요. 그 옆에 있던 장성우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국민이 깨어있으니까 이번에도 헌법을 지켰던 거죠. 이번 선거도 결국 국민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들의 눈빛 속엔 어린 청년답지 않은 무게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훗날 부모가 되어도 자식들에게 오늘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 남부로 향한 저녁 취재에서
저는 뜻밖의 작은 모임을 발견했습니다. 송파구의 한 교회 마당에서 다양한 세대가 어울려 앉아 시민 대화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중년 부부, 대학생, 초등학생까지 한 원 안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말 나라가 다시 태어나는 느낌이에요. 중년 여성 박민정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계엄령 때도 서로 싸우지 않고 국회를 지켰잖아요.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이 밤새 나라를 지켰고요. 이제 우리도 그 책임을 이어가는 거죠. 결국 정치란 게 우리 국민의 손에 있다는 걸 처음 제대로 느낀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동안 작은 초등학생 소녀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도 커서 투표할 거예요. 그리고 나라 지킬래요.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토닥이며 눈가에 살짝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저 역시 그 장면을 보며 마음 한켠이 뜨거워졌습니다. 바로 이런 국민들의 마음이 있었기에 이 나라는 수많은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한국이 쉬지 않고 돌아가는 직업군들을 찾아 한국의 현재 상황에 대한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서울 외곽 한 물류센터를 찾았습니다. 하역장에 들어서자 커다란 트럭들이 어두운 새벽을 뚫고 분주히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아스팔트 바닥 위로 카트 바퀴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반복적으로 울렸고 근로자들은 두터운 방한복을 입은 채 바삐 몸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 박스를 들고 컨베이어 벨트를 정리하던 택배 상하차 기사 이재성 씨가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경기가 아무리 어렵고 정치가 어수선해도요. 물건은 매일 나가야 하거든요. 이거 안 나가면 전국이 하루 만에 마비됩니다. 다들 조용히 자기 할 일 하는 게 결국 이 나라가 돌아가는 힘이죠. 그의 손등은 굵은 굳은 살로 덮여 있었고 새벽 추위에도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굵은 숨을 내쉬면서도 손은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책임감이 물류창고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5시 물류센터를 빠져나와 곧장 서울 지하철 차량기지로 향했습니다. 6시 첫 차가 출발하기 전 기관사들은 차례로 점검표를 들고 객차 내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노련해 보이는 기관사 최상호 씨가 차창 밖으로 여명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출근길 첫 차가 제때 안 나가면 도시가 멈춰버리잖아요. 뉴스를 보면 어수선하지만 사람들은 그래도 시간 맞춰 일터 나가야 하니까요. 저희는 그것만 생각합니다. 이걸 움직여야 나라가 움직이니까. 그의 말투는 특별한 결이라기보다 담백했습니다. 마치 숨 쉬듯 당연히 하는 말 같았습니다. 지하철 첫 차가 플랫폼을 미끄러지듯 출발할 때 저 역시 가슴 한켠이 조용히 뜨거워졌습니다. 오전 9시 서울의 도로는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차로 앞에서 소방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질주했습니다. 현장은 소형 승용차의 추돌 사고였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소방대원들은 신속하고 조용하게 부상자를 살폈습니다. 구조 작업을 지휘하던 한상민 소방장은 짧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선거가 언제든 정치가 어떻든 이런 사고는 매일 생깁니다. 사람 목숨은 정치 일정 안 기다려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돼 있어야 합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부상자가 구급차로 옮겨졌고 출동은 마치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신속히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들의 차분한 일처리 속에서 국가라는 무게를 또다시 실감했습니다. 오후엔 서울 시내 한 병원의 신생아실로 발기를 옮겼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들이 작은 아기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교대 시간이 막 끝나려던 차, 간호사 윤소희 씨가 잠시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밖은 많이 시끄럽죠? 뉴스 보면요.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진다고 하고, 근데 여기선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아기들 체온 유지하고 수유 체크하고 산소 포화도 확인하는 게 전부죠. 그녀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아기의 머리를 조심스레 받치며 온기를 확인하는 모습은 마치 한 송이 촛불처럼 조용하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 앞에서 잠시 숨을 멈추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나라가 멈추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소리치지 않아도 분노하지 않아도 국민들은 이미 묵묵히 나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지시도 구호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흔들림 없는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나라가
조용히 단단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전환점을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시점에, 이 변화의 시기에도 국가는 소리 없이 단단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떠밀지 않아도 국민 각자가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나라를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조기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둔 오늘, 저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을 향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CNN 특집 생방송의 오프닝이 울려 퍼졌습니다. 제 손끝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것은 긴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지난 수개월 동안 제가 지켜본 것들 때문이었습니다. 카메라가 붉은 불빛을 내며 본격적으로 송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여기는 서울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적 폭풍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 계엄령의 그림자, 반복된 북측 도발과 공습 경보, 여야 간의 극심한 갈등. 그러나 이 나라는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잃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그동안 제가 담아온 수많은 영상들이 교차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 자발적으로 집결했던 시민들, 철책선 위에서 혹한 속에 경계 서던 20살 장병들, 새벽 강공통제센터에서 레이더를 응시하던 청년 장병들, 그리고 지하철 기관사, 소방대원, 물류기사, 신생아실 간호사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이 나라를 떠받쳤던 얼굴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총성 없는 계엄의 밤을 지켜낸 국민들, 새벽 하늘을 지킨 방공의 청년들, 그리고 지금 대선을 앞두고 조용히 질서를 지키며 각자의 책임을 다하는 국민들까지. 이 나라는 정치가 아닌 국민 스스로가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CNN 본사 스크린 아래로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댓글과 응원 메시지들이 속속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군인과 청년들에게 경의를, 이런 국민이 있는 나라라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현장. 한국은 위기의 시대에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을 보여주었다. 내 나라에도 이런 시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느덧 화면에 올라오는 각국 시청자들의 국적은 미국, 독일, 브라질, 폴란드, 남아공, 호주, 일본, 프랑스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세계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곧 이 나라는 또 하나의 중대한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리더를 선택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선택이 언제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때론 잘못된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고 또 다른 혼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잠시 멈춘 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설령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결국 스스로 바로잡고 일어설 힘을 갖춘 국민들이 존재합니다. 계엄령의 밤에도 북측 도발의 새벽에도 정치적 혼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 단단한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앞으로도 계속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고 목 뒤로 긴장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또박또박 마지막 멘트를 이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 순간도 역사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그 조용한 기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카메라의 빨간 불빛이 꺼질 때까지 스튜디오 안은 숨소리조차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제 가슴 한켠에서는 오래도록 뜨거운 울림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민족의 단결과 단합의 정서가 전 세계에 영향력을 선사하는 이 순간이 정말 보기 좋고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 울림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비디오가 따뜻하게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엔 더 깊은 감동과 더 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